에든버러의 밤은 죽음처럼 차갑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는 마치 누군가 내 죄를 세고 있는 소리 같다. 창밖으로 보이는 고딕 양식의 뾰족한 건물들은 나를 감시하는 비석처럼 서 있고 나는 그 아래 묻힌 산 송장이다. 대학의 영국 친구들은 내가 한국의 부잣집 딸, 금수저 유학생이라 부른다.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내 통장에 매달 입금되는 수천만 원의 돈은 내 영혼을 판 대가로 받는 비릿한 입막음 비용이라는 것을. 벌써 10년이 지났다. 이제 한국말은 혀끝에서 가끔 가물거리는데 그날의 기억은 어제 일처럼 선명해 새벽마다 나를 깨운다. 매주 목요일 밤 어김없이 국제전화가 걸려온다. SC의 김시장 측근 박비서다. 정유정 씨, 거기 날씨는 어때? 공부는 잘 되나? 돌아올 생각은 하지 마. 아직은 여기가 시끄러우니까. 알지? 다정한 안부 전화 같지만 그 끝엔 항상 서슬퍼런 칼날이 숨어 있다. 나는 10년째 귀국 비행기표를 예매했다가 취소하기를 반복하며 화장실 변기를 붙잡고 구역질을 한다. 나는 성공한 유학생이 아니다. 그저 한국이라는 땅에서 강제로 추방된 유령 같은 존재일 뿐이다. 12년 전 SC 시장 후보 이상섭은 나의 영웅이었다. 그는 평생을 봉사단체를 이끌며 낡은 구두 밑창이 닳도록 현장을 누볐다. 나는 그의 그림자, 비서 정유정이었다. 선거 유세가 시작되기 전 땀에 젖은 그의 셔츠 깃을 정리해주고 삐뚤어진 넥타이를 바로 잡아주는 건 오직 나만의 특권이었다. 그때 그는 허허 웃으며 내 어깨를 툭 쳤다. 유정 씨, 고마워. 유정 씨 없으면 내가 어떻게 시장이 되겠나. 그가 시장에 당선되던 날, 시청 광장에서 우리는 서로를 안고 펑펑 울었다. 하지만 시청의 공기는 봉사 현장과 달랐다. 함께 고생했던 동료들이 요직을 꿰차고 떵떵거릴 때 나는 여전히 낮은 직급의 별정직 비서 자리에 머물렀다. 시장님은 공직자가 된 후 너무나 엄격해졌다. 유정 씨, 사적인 감정은 버려요.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그 한마디에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밤낮 없이 그의 뒷수발을 들며 흘린 내 땀방울이 시청에 함께 입성한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가벼운 것이었을까? 서운함은 곧 도끼 서린 분노로 자라났다. 그 틈을 타 상대 진영의 김 의원 측근이 접근했다. 어두운 호텔 라운지에서 그가 내민 것은 수십억 대의 자금 지원 계획서였다. 이상섭은 위선자입니다. 유정 씨가 결단만 내리면 영국 유학은 물론 귀국 후에 평생 자리까지 보장하죠. 결심은 짧았고 공작은 잔인했다. 이상섭 시장이 나를 딸처럼 아껴서 했던 행동들, 격려하며 어깨를 다독였던 그 따뜻한 손길들을 나는 추잡한 신체 접촉으로 둔갑시켰다. 나는 거울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연습을 하고 카메라 앞에 섰다. 시장님은 비서라는 제 지위를 이용해 부적절한 요구를 일삼았습니다. 밤늦게 집무실로 불러 제 몸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쏟아낼 때마다 내 가슴 안쪽 어딘가가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청렴의 아이콘이었던 이상섭은 단 하룻밤 만에 전 국민의 지탄을 받는 성범죄자로 전락했다. 법정에서 마주친 그의 눈빛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한다. 분노가 아니었다. 경악과 슬픔, 그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심장을 찔린 자의 허망함이었다. 그는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다. 한국은 남녀 평등 사회가 아니다. 항상 여자는 상대적 약자였다.
민중과 법은 쉽게 약자의 편인 여자의 주장을 믿어주며 그것이 정의로움으로 쉽게 포장된다. 사실을 추구하려는 사람이나 언론이 있으면 그들을 2차 가해자로 몰아가면 그것으로 끝이 난다. 언론은 나를 용기 있는 미투의 주인공으로 추앙했고 나는 그 환호성을 뒤로한 채 도망치듯 영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내 손에 묻은 것이 썩지 않는 피라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영국 에든버러에 짐을 푼 지 딱 열흘째 되던 날이었다. 낯선 호텔방에서 켠 노트북 화면에 속보가 떴다. 이상섭 S시장, 집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유서조차 남기지 않았다. 다만 그가 마지막까지 손에 꽉 쥐고 있었던 것이 작년 생일에 내가 선물했던 낡은 만년필이었다는 소식에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한국 뉴스에서 어떤 패널이 말을 한다. 이념 민주세력이라는 자들은 정말 멍청하다. 적당히 돈을 주거나 직급을 주면 끝날 일을 깨끗한 척하다 당하는 것이다. 그녀의 비웃음이 대한민국의 현실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곧이어 열린 보궐선거에서 나를 매수했던 김 의원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되었다. 그는 당선 확정 다음 날 내게 전화를 걸어 차갑게 말했다. 정유정 씨, 고생했어. 거기서 조용히 죽은 듯이 살아. 그게 네 목숨값이고 네가 누릴 유일한 자유야.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유학을 온 게 아니라 버려진 것이다. 김 시장에게 나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었고 그는 유학 자금이라는 이름의 쇠사슬로 나를 에든버러에 묶어버렸다. 이상섭 시장을 죽인 건 내가 쏜 탐욕의 화살이었고 그 화살은 이제 나를 향해 10년째 날아오고 있었다. 에든버러에서의 10년은 산채로 타들어가는 지옥이었다. 낮에는 고상한 유학생인 척 강의실에 앉아 있었지만 해가 지면 나는 국적도 모르는 남자들과 섞여 독한 술에 몸을 던졌다. 제정신으로는 단 1분도 견딜 수 없었으니까.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낯선 남자의 품에 안길 때마다 꿈속에서 이상섭 시장님이 나타난다. 그는 예전처럼 허허 웃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는다. 유정 씨, 공부하느라 힘들지? 밥은 먹었어? 그 다정함이 송곳이 되어 내 폐부를 갈기갈기 찢어놓는다. 어느 날 아침, 낯선 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봤다. 초점 없는 눈, 죄책감으로 문드러진 얼굴. 나는 결심했다. 더는 이렇게 유령으로 살지 않겠다고. 나는 10년 전 그날의 공장 내용, 김 시장과 주고받았던 비밀 메시지 복구본, 그리고 매달 들어온 돈의 출처를 전부 정리했다. 그리고 가방 깊숙이 시장님이 마지막까지 쥐고 있었다던 그 만년필과 똑같은 모델의 펜을 집어넣었다. 시장님, 이제야 돌아갑니다. 당신의 억울한 이름을 돌려드리러 갑니다. 에든버러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 창밖을 가렸던 짙은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나는 무고죄와 공작의 규범으로 감옥에 갈 것이다. 하지만 그 차가운 감옥이 이 화려한 유배지보다 100배는 더 따뜻할 것 같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일지라도 나는 이제야 진짜 정유정으로 죽기 위해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출국장을 막 들어서는 순간 휴대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낮고 묵직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정미정 씨, 멍청한 짓 하지 말아요. 지금까지 당신에게 보낸 모든 돈은 홍콩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보낸 것이고 당신과 거래했던 시장 박 비서는 지난주에 이미 교통사고로 사망했어.